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 해킹 의혹. 어제 국회 정보위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총 51건인데 네네. 스파이들 대북이 몇 건이고 실패한 거 빼고 나면은 민간에는 없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네. 그거 끝나고 나서 여당이 더 막 큰 소리 치고 야당은 야 이거 지금 이대로는 대처가 안 된다 플랜 B 찾기 이러던데 좋은 플랜 B가 있으면 처음부터 그걸 플랜 A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야당이 이거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처음에 이 사건 불거졌을 때. 네. 그때 그 사회자분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사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사찰했어. 이렇게 자복을 하지 않는 이상. 네. 이게 그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의혹 제기는 가능한데 그렇지. 규명은 안 된 힘들 거다. 규명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고 네. 그래서 그때 한겨레 신문이 이 나름대로 이 400기가인가요? 400기가. 지금 그때 양 차장이 40기가라고 그랬다가 맞아요. 바로 고쳤잖아. 그거를 사실 이 네티즌들한테 같이 찾아봅시다. 라고 제안하면서 하는 그런 방향이 집단지성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여론을 좀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핵심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보도를 접하신 아마 청취자분들의 상당수도 그 대목 아마 들으셨을 텐데 예. 그 새정치연합의 김광진 의원이 이 브리핑 정회 중에 나와가지고 네. 저 정보위 전체 회의장 가리키면서 믿어달라 얘기하고 믿습니다 하는 정규직당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걸 아마 들으셨을 텐데 네. 실제로 지금 어제 이병호 국정원장이 내 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전임 원장들 때도 그런 일 전혀 없었고 그게 드러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 실제 제시된 근거는 사실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당신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거 봐라 이거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요구한 자료조차도 거의 제출하지 않아놓고 우리가 확인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확인했더니 전혀 그런 거 없었다. 그러니 믿어달라. 내 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그렇게 명분으로 치장되면서 여당에서도 계속 이거 계속 파헤치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북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 어영부영 어제 상황이 정리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가안보 때문에 이게 국가안보 사안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국정원에 대해서 야당이 그게 무슨 소리냐. 국가안보하고 민간인 사찰 부분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국정원이 그러면 니네가 제시해야 될 게 뭐다라고 아주 적시하기가 참 그 부분도 애매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새정치연합 신정민 정보위 간사가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불만스러워하면서도 실제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다른 방법이 이른바 플랜 B인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안을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부 고발자가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그런 걸 그렇죠. 기대하기는 힘들 거고. 그래서 국정원은 오후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지금 당내 지금
진상규명하는 그 단위의 책임자가 되면 안철수 의원인데, 네. 뭐 무슨 일인지는 저도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안철수 의원하고 신경민 간사 이렇게 서로 만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내일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 간담회를 지금 국정원에 역제안을 했고, 결국은 현장 조사가 로그 파일을 보려면 현장에 국정원에 들어와서 봐라. 예. 이렇게 이제 어제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당 입장에서 보면 가서 사실 아무리 설령 민간 전문가가 가서 보더라도 그 로그 파일을 2-3시간 보고 분석이 가능하겠습니까? 5명이 한 달간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다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국정원이나 정부 여당이 사실 전략을 잘 짜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보여주겠다. 로그 파일 다 보여줄 텐데 니네 이거는 국가 기밀 상황이니 밖으로 반출은 안 되고 니네가 들어와서 봐라. 내 대신 민간인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또 대신 보여주겠다고는 하고, 이러다 보니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플랜 B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문제를 좀 논의를 하겠다는 건데, 더 좀 가관인 건, 이게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국정원이 지네가 셀프 분석을 하고 셀프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말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비판들이 좀 힘을 가지려면 네. 오늘이라도 당 정보위원들하고 안철수 위원장하고 같이 좀 심도 깊게 논의도 하고,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이 고리를 우리가 계속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저녁 때부터 혹은 내일 아침자 주간 신문들을 보시면 말로는 공방하는 것 같은데 이 야당이 좀 다소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한다. 이런 분위기들이 아마 기사에 묻어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어차피 지금 한기도 이제 휴가철이고, 이건 휴가철 이런 것까지 겹치면 결국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다면 모르겠는데, 과연? 사실 공안부 같은 경우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국정원에 파견 나가는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공안부 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가서 훈련 받고 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여당의 이 검사 출신인 김회선 의원 같은 경우가 국정원 2차장을 하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류들이 있는 공안부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정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없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선다? 이건 상상 불가인 거죠. 그렇죠. 하나 물어봅시다. 국정원 출신 이철우 의원이 로그 파일 공개되면 죽을 사람이, 그것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 이런 협박을 해도 됩니까? 1번. 2번. 죽을 사람이 누구랍니까? 아주 유명하다는데 저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는데, 우선 2번부터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그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첫 번째 부분, 이게 사실은 대국민 협박이죠. 협박이잖아, 협박.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정말 더 웃긴 건,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게 지금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건 그만큼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좀 자신 있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 협박은 따로 따져서 그래야 될 사안 같아. 정말 이건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휴, 국정원 전성시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줘야 되나. 자, 워싱턴 간 누구, 이번에는 양 기자는 안 따라갔어요? 저번에 중국 갔다 오더니?
네. 김무성 대표가 갔는데 뭐 기자간담회 때 왜 이렇게 구설이 많습니까? 이 양반은 나가기만 하면 뭐 하긴 뭐 일부러 기사거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큰절은 왜 했다 그러고 또 뭐 국부는 뭐고 점수 많이 까먹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 보수층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에서는 조금 점수를 더 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한다 예, 예. 이렇게. 일단 뭐 이제 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전사자들한테 이제 헌화 참배하고 뭐 이럴 때야. 아유 그거야 이해가. 뭐 그럴 때야 이제 뭐 큰절을 뭐 한 번 정도 네.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파격적이면서 오히려 임프레시브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게 잦아지니까 조금 과공비리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이죠. 네. 거기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어젯밤에 워싱턴 특파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네. 이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제 사실 외교상으로 굉장히 결례 혹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절대적인 가치다라는 뭐 그 강조까지야 뭐 가능할 텐데 네. 이 중국과 우리는 그래도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이런 얘기를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이 간담회 자리에서 하면서 사실 그 특파원들 사이에서 좀 술렁임이 있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균형 외교를 해야 할 판에 그런 그러니까 워싱턴 특파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안보부처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 또 이제 정당 정치부 경험 또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워싱턴 특파원을 가는데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고 지금 여권의 어쨌든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사람이 와서 중국보다는 미국이다. 네. 이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했으니까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 그 중국이 지금 전승기념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서방 국가들이 상당수 지금 참여 여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러시아하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 나라들이 참석하기로 했고 지금 우리도 들리는 말로는 여권 내에서 들리는 말로는 청와대에서 참석 여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집권 여당 당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뭐 외교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 대한민국 한국 정부가 중국 쪽에 기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의구심을 미국 쪽이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네. 김무성 대표가 좀 오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특히 이 중요한 이 미국 방문을 한다면 이게 어쨌든 어떤 일정과 어떤 내용과 또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외교부를 통해서 조율을 해야죠. 픽스가 되고 청와대하고 일부 조율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뿐만 아니고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이 될 텐데 그럼요. 이런 점에서는 좀 굉장히 경소하고 외교적으로 이 논란이 큰 그런 발언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입지를 아주 좁혀버리는 발언이었죠. 그래서 그렇죠. 그냥 적당히 말해도 되는데 뭐 하러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당 내에서 오늘 재밌는 해석을 들었는데요. 예.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작년 7월달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한 두세 달 있다가 그 중국 가서 이제 개헌 발언했다가 한번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어쨌든 이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말 조심하고 막 자제하고 이러다가 사고 안 치다가 이제 멀리 가니까 말하기만 하면 멀리 미국까지 갔으니까 이게 이제 너무 안도한 나머지 업돼가지고 또 그런 실수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에이, 아무튼 어떻게 수습하는지 한번 보기는 봅시다만 앞으로 네네. 계속 따라다닐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정가산책의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